일단은 1일 테스트 결과부터 볼게. 안 갔다 오고 있어. 야, 빨리 갔다 와. 그다음에 이게 뭐야? 이건 뭐예요? 엥? 동사원형이나 택시야? 메이크 뒤에는 얘나 얘가 오는 건데 여기에서는 능동의 의미가 맞으니까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 이게 맞는 거야. 그다음에 답을 안 고쳤잖아. 근데 엑셀에다 여기다 쓰고 고쳐야지 자식아. 고쳐 쓰고 문제 있잖아. 문제 똑바로 아니지. 응?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슬슬 적응을 하는 것 같아. 요 버전으로 하니까 조금씩 이제 좀 잘 보는 것 같아. 보니까. 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 돼. 아우, 쎄고 아빠 꺼냈는데 씨. 아빠가. 자, 보십시다 같이. 어디 가냐? 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대시 맞냐 틀리냐라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써놨다시피 이제 맞고요. 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앞에 The majority of the coffee drinks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했던 수업 시간에 했던 질문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drinks가 동사가 아니라 drinks 자체가 여기에서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다. 그래서 drinks에 대응되는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has가 틀렸고 have가 정답이 된 거죠. 미리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at은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drinks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어야 될 텐데 이 have에 대한 지금 목적어가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물론 which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될 거고 2번은 자연스럽게 틀렸죠.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head라고 나왔는데 이 C를 보면은 지각동사잖아. 그럼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원형이나 ing나 pp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될 텐데 근데 사람들이 우유와 함께 커피를 이제 마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커피를 뭔가를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니까 had가 아니라 have가 적절하겠죠 여기서는요. 그렇죠? 능동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have 또는 having을 쓰라고 했는데 having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지각동사에서 그런 거죠.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뒤에 ing를 쓸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우리가
뒤에 능동형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커피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원형이나 ing를 쓴 거다. 됐죠? 4번 보겠습니다. which has가 갖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정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맞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앞에 나와 있는 the trial of the cappuccino라고 나와 있죠. 목적어가. 그리고 여기서 카푸치노라는 녀석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오고 있는 거다. 카푸치노는 단수이기 때문에 has를 쓰는 게 문제될 게 없고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능동형을 쓰는 게 문제될 게 없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다는 거는 제가 늘 말하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형용사 자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일단 보어 자리는 불가능하죠. 앞에 뭐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형용사라면은 명사를 꾸며줘야 될 텐데 뭐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트 자체가 이제 형용사로서의 레이트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레이트 자체가 부사로도 쓰이잖아요. 늦게란 뜻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늦게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레이트 뒤에 최근에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밤 늦게조차도 밤 최근에조차도 당연히 밤 늦게조차도가 적절하니까 레이트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6번 보면은 where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관계부사의 역시나 계속적 문법이 됩니다.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될 텐데 Coffee is only a breakfast drink in 전치사로 끝나버렸네?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따라서 where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줘야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where가 맞다고 하려면요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6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2번 볼게요. 좀만 내려야겠다. 자, 볼게요. 1번부터. 1번이 여기 있네요. 자, having chilled라고 나왔는데, 자, 일단 앞문장부터 봐야겠네요. The explanation is consideration. 여기까지 볼 거 없고요. Everything. Everything에 대한 이제 수식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verything에 대한 동사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very는 단수 취급하니까 당연히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줘야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2번 어디냐?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은 the air contains water.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그럼 수식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 what이라는 녀석은 수식어의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what은 틀렸고요. 뒷부분을 보면 can't see. 이 see에 대한 목적어가 현재 빠져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관계 대명사 that 또는 which를 써주면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앞을 보면 is cold surface 주어, chill 동사, the warm air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역시나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 근데 뒤를 봤을 때 it touches라고 주어 동사만 나와 있고 touch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관계대명사 that 문제될 게 없다. 4번 볼게요. which makes 하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위치. 앞문장 전체. 자, 그러면 앞문장을 보면은요. When you take the can from the fridge. 너가 fridge, 냉동고에서 그 캔을 꺼낼 때 그것의 차가운 표면이 따뜻한 공기를 식힌다는 거겠죠. 차갑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닿는, 오케이? 그것이 닿는 그 뜨거운 공기 부분을 차갑게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이, 즉 앞문장이 되겠네요. 그럼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우리가 동사는 단수 취급. 그러니까 여기가 단수 취급이 되는 거죠. 문장 단위를 받으니까. 그래서 makes 나와 있고요. 시제가 문제될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앞에 take 나와 있고 그다음에 cheers 나왔고 전부 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 일치 됩니다. 게다가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형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문제될 게 없다. 마지막 5번 보자면 make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너네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make라는 동사만 나오면 make의 목적어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너네는
무조건 이거 틀렸다. 이거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무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에서 뒤에 투부정사가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 뭐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해도 되잖아. 그렇잖아.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 호연이 벌써 좋냐? 벌써? 앞에 봐,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구분,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얘를 뭐뭐 하는 것으로 만들다. 얘가 뭐뭐 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 뭐뭐를 만들다가 맞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도 되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사역동사 make로 쓰일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정체는 뭡니까? 얘는 목적격 보어예요. 잘 알다시피. 그러면 제가 늘상 말하는 이 오형식에서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둘은 무슨 관계? 주술, 주어동사 관계입니다. 주어동사 관계. 따라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이 이 행동을 하는 게 얘가 행동을 하는 게 맞다면은 목적격 보어고요. 얘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말이 이상해.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이걸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목적격 보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 H2O 가스가 리퀴드로 변한다 하면은 말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액체로 변한다. 그 수증기가 액체로 변한다. 말이 자연스럽죠. 따라서 목적어를 주어로 뒤에 나온 놈을 이제 동사로 해석하니까 딱 떨어지니까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가 맞구나라는 걸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메이크 나왔다고 무조건 동사원형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알겠죠? 어쨌든 얘는 평범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to turn이 아니라 그냥 turn이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겠다. 됐니? 자, 그래서 1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부분을 볼 건데 우리가 어디 할 차례지? 이렇게 얘기요. 책을 좀 펴주시고 너네 모의고사 다 받았니? 어디 할 차례예요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어디까지 했더라? 5, 6까지 했었나? 아닌가? 4까지 했었나요? 91쪽까지? 92쪽부터 하면 돼요? 맞아? 오케이 알았어요. 실전 모의고사 5회. 자, 5회에서요 마찬가지로 선택형 어법 말고 우리 밑줄형 어법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여기서 좀 괜찮은 문제 2번부터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이고 페이지는 92쪽입니다. 이제 1번은 건너뛰고 2번부터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공문사업을 먼저 해야겠죠. 동사 관련, 절 관련, 동사 관련, 절 관련입니다. 됐어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일단 구문 분석을 해서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럼 앞에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collect 나오고 artist 목적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have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collect와 짝꿍이 되는 거죠. have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draw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결정적인 단서가 벌써 나왔죠? 바로 뭡니까? have입니다. have.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얘네들이죠. 얘네들 아티스트들. 그렇죠?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똑같은 체어를 그리게 해라. 이거겠죠. 명령문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 알다시피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동사원형까지 제대로 나왔고 이 녀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the same chair라는 지금 draw의 목적어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능동형을 쓰는 게 맞겠네.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해석을 해보더라도 이 100명의 놀라운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얘네가 하는 거니까 능동형을 쓰는 게 맞다. 여기에서 중복 정답 가능한 게 drawing, ing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쌤이었다면요. 이게 원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 이 지문 갖고 시험을 낸다. 그럼 난 이렇게 낼 거야.
난 어떻게 낼 거냐면 이건 너무 쉽고요. 이건 너무 쉽고 쌤은 어떻게 낼 거냐면 문장을 좀 바꿀 거예요. 내가 좀 보여줄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제 글씨가 좀 보이려나? 이 정도로 치면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have them draw the same chair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 the same chair 부분 있죠. 요거 여기 부분. 얘를 요 자리에 넣는 거야. 얘를 요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them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지. 이렇게 없앤 상태에서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잘못 풀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have 사역동사고 목적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맞네. 이랬다가 다 틀리는 거죠. 왜? chair 입장에서는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써야 돼? draw이 돼야겠죠. PP형. 됐어? 전 이렇게 낼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 알겠죠?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오늘 온라인 계약했잖아요. 중간고사. 그 얘기를 이제 혹시 뉴스 기사 이런 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했다 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대단했다. 네. 45분 수업인데 이제 수업 분량이 15분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노력을 할까? 그냥 이렇게 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내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ing가 문장 맨 앞에 있어. 그럼 너네는 의심해야 되는 게 두 개야. 첫 번째, 뭐로 쓰인 걸까? 어떤 거? 분사구문. 두 번째는 동명사 주어. 됐죠? 구분하는 방법 엄청 쉽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얘들아. 얘가 만약에 동명사 주어라면 대응되는 단수형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를 찾아보면 돼.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 그러면은 뒤에 콤마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도 좋아요. 콤마가 있냐 없냐. 보통 콤마가 나와 있고 여기 사이에 동사가 없으면은 얘는 웬만하면 분사구문이에요. ing가 나와 있고 뒤에 동사가 있다? 그럼 당연히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쉬워요. 여기 나왔어. 그럼 이 덩어리 안에 동사 없죠. 그럼 얘는 뭐야? 분사구문. 됐어? 그럼 이제 분사구문인 걸 확인했어. 확인했으면 이제 뭘 따져야 돼?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 keeping은 능동이고 kept 쓰면 수동일 텐데 간단하게 푸는 방법 뒤에 this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능동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번이 문제될 게 없다. 해석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you예요. 그러면 keep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도 you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생략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명심해라 라는 거겠죠. 너가 이것을 명심한다면. 됐니? 자, 그러니까 너가 명심하는 거니까 능동형 ing가 문제될 게 없다. 정리됐죠? 3번 갑니다. 자, which 나왔는데 일단 뒷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까지는 맞습니다. 이 3번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잘 봐봐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얘를 꾸며주는 건지 이걸 보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해야죠. 이때는 해석해야 돼. 만약에 아티스트를 꾸며준다면 이때는 뭘 써야 될까? 라고 말하면 땡. 그럴까봐 내가 물어본 거야. The world를 꾸며주면 위치가 맞겠죠? 아티스트를 꾸며주면 뭘 써야 돼? 됐어야 돼요. 왜요? only. 됐어? only 있으면 우리 who 못 썼잖아. 그렇지? 근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해설지 보면은 who 또는 that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잘못된 거예요. who 못 씁니다. 됐어야 돼요. 이 only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때는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그냥 대입해보면 되거든. 이 관계대명사는 결국에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artist일 수도 있고 the world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씩 집어넣어보면 돼. 예술가,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어잖아. 그럼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건지 세상이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겠어? 세상이 그림을 그리겠어? 당연히 예술가가 그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라 that으로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 3번 나옵니다. 됐어요? 해석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exploring. 동명사 주어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your personal drawing styles는 앞에 exploring의 목적어가 됩니다. 동명사의 목적어. 동사. 그럼 여기 is에 밑줄 쳐져 있다는 거는 스위치 문제겠죠. 이거 얘들아, 니네가 추가로 좀 필기해 줬으면 좋겠다. 자, 어떤 거냐면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문제 의도는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스위치입니다. 얘들아, 비동사 밑줄 쳐서 시제 문제 내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없습니다.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웬만하면 둘 중 하나. 첫 번째는 스위치,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뭐라고? 호연이가 말한 건데? 능수동 아니에요. 비동사는 어차피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되잖아요. 비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수동태인데? 비비기 뭘 비벼? 이건 안 되죠. 자, 또 뭘까요? 스위치도 아니고 이거 스위치는 썼고 시제 아니고 태예요. 자, 시제도 아니고 태도 아니에요.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두 번째 대동사. 문제 의도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근데 얘는 뭐 대동사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 대동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떤 패턴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동사 뒤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대동사 뒤에는요. 그러니까 대동사 뒤에는 보통은 그냥 수식어, 그러니까 부사 수식어 정도? 요 정도 나와봤자? 근데 이것조차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왜냐면 대동사 자체가 결국에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이미 설명이 다 나와 있어서 뒤에 뭐 부연 설명을 굳이 달진 않습니다. 대동사 자체가. 그래서 대동사 뒤에는 뭔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얘 뭐 나왔잖아. 임포턴트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동사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스위치 문제였다. 어쨌든 동명사 조 나왔으면 단수 취급 맞고요. 5번 보겠습니다. what이라고 밑줄 쳐져 있는데 사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뭐 되게 쉬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pay attention to를 한 세트로 붙죠. 무슨 뜻이야?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얘를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 뒤를 봐봐. what절에 you like야. most는 수식어죠. 가장 많이. about your drawings 전명구예요. 그럼 like에 대한 목적어 없으니까 얘가 그 목적어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러니?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what을 쓸 거는 문제될 게 없다. 왜냐면 to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 what을 쓰는 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간단하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5번과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그걸 좀 보여줄게. 이제 고등부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패턴 중 하나인데요. 이런 패턴입니다. 앞에 명사가 딱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를 씁니다. 전치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됐을래, 왔을래, 위치 쓸래 이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 버전.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명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됐을래, 왔을래, 위치 쓸래가 이 세 개 중에서 상황에 따라만 다른 거지 무조건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오케이? 그래서 그 상황을 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상황을요. 자, 여기에서 대시 가능한 경우는요.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입니다. 접속사. 접속사 대시예요. 따라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what으로 쓰인다는 거는 둘 중 하나겠죠. 의문 대명사든 관계 대명사든 어쨌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 또는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고요. 자, 어쨌든간 의문 대명사로 쓰이든 관계 대명사로 쓰이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which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which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얘는 어떤 경우입니까?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그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됐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what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what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세 가지 버전에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what이 맞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거꾸로 가서 쌤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은 이제 단편적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에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된 못 쓰잖아 당연히 위치 써야지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끝내면 위험한 게 그럼 전치사 뒤에는 that을 무조건 못 쓰냐?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사실 예쓸래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전치사 뒤에 that 쓸래, 전치사 뒤에 위치 쓸래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해석밖에 없어요. 근데 예쓸래라 문제가 주로 어떤 패턴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명사 쓰고요. 전치사를 in을 제일 많이 써요. in을 쓰고 그 다음에 that쓸래, 위치 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도 in이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in이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in that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 둘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요. 그냥 해석을 써줄게요. 여기다가. 자 in댓은요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in이치는 뭐야? 얘는 뭐 그냥 관계대명사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되겠죠. 되니? 응. 조건은 똑같아요. 뒤에 둘 다 완전한 문장 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내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고등어법에서는 해석을 해야만, 그러니까 해석과 문법을 결합한 문제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사실 기존의 고1까지는 해석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구문분석만 잘하면 돼요. 구문분석만.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었는데 학년이 올라가고 요즘에는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고1 2학기부터입니다. 참고로 그때부터는 해석과 어법을 결합한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죠. 아까 냈던 이런 문제예요. 얘도 어찌 보면 해석과 어법을 결합한 거죠. 얘가 하는 건지 얘가 하는 건지 해석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요. 우리가 구조만 갖고 풀 수가 없어요. 왜? 둘 다 가능하니까. 얘 뒤에도 완전, 얘 뒤에도 완전, 앞에 명사 올 수 있음.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만 갖고 풀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을 알아야만 얘네가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얘는 쉬운 문제였고요. 얘는 쉬운 문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렇게 떠요. 3번 건너뛰고 4번 갈게요. 4번. 요거 지워도 되니? 다 썼어? 이따 나 수업 끝나고 나 확인해 볼 거야. 필기했나 안 했나? 다 썼니?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왜요? 말을 해. 서현이 썼어 안 썼어? 저 위에 것만. 아이씨 말을 해 그럼 자식아. 말을 하고 있어. 여기 쓰고. 서현이 썼어? 응. 자 4번 갑시다. 옆 페이지에요. 93쪽. 자 얼른 쓰시고 이어서 갑니다. 1번에 perfectly 형용사 대 부사 문제, 대명사 문제, 그 다음에 얘도 대명사 문제. 대명사라기보다는 얘는 뭐 문제 사이즈 보니까 딱 그 소유격 뭐 그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enough도 사실 뭐 형용사 대 부사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enough 자체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넘어오니까 사실 비교 부분.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 자체가 비주류야. 여기서 주류 문법이 뭐 거의 없어요. 얘 정도? 주류 문법이. 근데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엄청 쉽죠? 부사예요. 그럼 여기에 형용사를 쓸 수 있는가? 보어가 가능한가? 일단 앞에 R는 나왔으니까 보어는 가능한데요. 보어가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healthy. 그렇죠? 그럼 얘는 보어가 불가능하죠? 이미 보어가 나와 있고 게다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도 없기 때문에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사가 맞다. 간단하게 끝났죠? 2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단서를 표시해 줄게요. 이거예요. some. 그럼 some 나왔으니까 뭐예요? others야, others. some과 others. 짝꿍. 저 이번에 문제이던 뭐냐면요. others 쓸래, the others 쓸래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어떤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the other나 the others를 쓰는데 범위가 이제 제한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some others를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단순히 bruise able 하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과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다 디아덜들을 쓰면 안 되겠죠. 디아덜들을 쓰면은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문제될 거 없다. 3번 볼게요. 자 보시면 women's skin 주어 is naturally thinner 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성의 피부가 자연적으로 더 얇답니다. 남자보다. 응. 남자보다 당연히 얇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만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뚱뚱한 편이 아닌데 나랑 아윤이의 피부의 두께를 비교해야 돼. 나라는 존재와 너의 피부 두께. 당연히 네 피부가 얇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의 피부를 말해야죠. 됐어요? man's 소유대명사 또는 man's skin 이렇게 써주던가. 됐어요? 엄청 쉽죠? 근데 이 3번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거든. 우리말로 해석하면 야 여자의 피부는 남자보다 더 얇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 거를 말하는 거잖아. 남자 거보다 더 얇어. 이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남자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뭐냐면은 이게 참 한국식에서 내기에 좋은 문법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틀리기 좋은 문제.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hard enough 나오는데 enough의 위치에 관련된 거죠. enough가 명사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땐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는 거. hard는 이제 명사가 아니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문제 될 거 뭐예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the more. 자, 더 비교급 나왔으니까 뭐 더 비교급이 있겠죠. 여기 나왔네요. the bigger. 그렇죠? 그래서 the more가 뒤에 나와 있는 word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 될 거 없고요. 됐니? 그래서 5번도 탈락. 엄청 쉽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4페이지 쪽인데요. 이번에도 2번, 4번만 볼게요. 2번, 4번. 자, 2번 봅시다. 여기 이제 지워도 돼? 서영, 지워도 돼? 오케이. 자, 필기 잘 하시고 2번 보겠습니다. 다 피셨죠? 94에 2번. 한번 보자. 일단 1번은 이제 그 동사 관련, 형용사 부사, 절 관련 또 나왔어. 대명사.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 문제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용사 부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형용사 문제. 이 정도. 그래서 4, 5번은 좀 비주류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1, 2, 3이 주된 문제가 나왔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ing형으로 나왔는데 얘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 좀 해보자. 왼쪽에 나오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콤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은 뉴스 에이전시가 왜곡했어? 그 사실을. 뒤에 주절로 나왔네요. 그럼 왼절 여기까지 맞겠네? 자, 왼절을 분석해보자.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가 릴리즈 했대. 릴리즈 동사 나왔네. 이럴 수도 있어. 쌤, PP형 아니에요? PP형이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목적어 나왔네요. Statistics 2006년 통계 목적어 나왔잖아. 그럼 얘는 뭐야? PP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동사 맞아요. 과거형 동사야.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는 수식어가 필요하다. 즉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사 자리가 아닌 상태에서 ing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동명사 또는 분사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동명사도 저절로 걸러집니다. 왜? 동명사는 명사인데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명사를 못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분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문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분사에 밑줄 쳐져 있다는 건 결국 문제 하나잖아. 현재 쓸래? 과거 쓸래? 능수동 문제죠? 능수동 문제.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뒤에 our cancer rate 또 주어 나오고 had declined 동사 나왔습니다. 어라? 주어 동사가 또 나왔네? 뭡니까? show라는 단어의 특성상 show는 항상 어떻습니까? show 뒤에 that을 쓰잖아요. 그렇죠? 대절 이하를 보여주다. 이렇게 쓰죠?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된 거예요, 대신. 여기. 됐니? 그래서 대절 전체가 뭐가 됩니까? show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showing의 목적어. 됐니? 그럼 어쨌든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형 showing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전반적인 암 발병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감소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해보면. 아니 통계가 보여주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해석상으로도 능동형 문제될 게 없습니다. 1번 패스. 2번 볼게요. 자, badly에 매출 쳐져 있으니까 bad 쓸래, badly 쓸래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A turn this goodn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하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얘들아 이거 좀 필기하자. turn인데요. turn이 놀랍게도요 오형식이 가능합니다. turn이 오형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뭐뭐를 뭐뭐하게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뭐뭐하게 바꾸다. 그러면 사실 여기 madly가요 목적격 보호자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바꾸다. 흔히 나오는 패턴이 아니어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요 사실 되게 원리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원리는 단순해요. 아 turn이 오형식 동사니까 여기에 형용사 써야 돼 라는 원리가 다야. 별거 없어. 근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turn 자체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어. 그러니까 사실 얘는 표면적으로는 여기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 써야 돼 라는 문제이지만 실제 문제 의도는 야 turn도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turn에 대한 특성 요거를 좀 알고 가면은 좋겠다. 이거 모르면 이거 못 풀어요. turn이 오형식으로 쓰인다는 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 됐죠? 그래서 정답 2번 나왔고요. bad가 되겠죠, bad. 그러니까 좋은 뉴스를 나쁘게 이제 변화시켰다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일단 대식도 뭐로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문장, 본문서 먼저 해보자면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Only in a single sentence of the third paragraph 여기까지. 자, did 조동사입니다. The news agency 주어 acknowledge 동사입니다. 도치된 거예요. only 앞에 나와. 됐어요? 자, 그다음에 acknowledge 대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절이어를 보시면은 the cancel rate가 주어, had declined가 동사 이렇게 됩니다. 대절의 주어 동사. 그랬더니 그럼 중간에 콤마 껴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이 콤마가 껴있다는 건 부연적인 설명인데요. 이 cancel rate와 뒤에 나와 있는 the statistic이 두 개가 동격이 됩니다. 동격. 자, 그런데 이 statistic을 꾸며주는 부분,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건데 지금 뒤에 주어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statistic이 단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matters 동사도 단수에 맞는 동사를 쓴 거죠. matter가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정말로 중요한 그 통계를 말하는 겁니다. 됐니? 네. 그래서 3번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앞에 있는 statistic을 그냥 꾸며주는 겁니다. 정리됐니?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another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 문제 의도가 전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냥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another 쓸래 아니면 other 쓸래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 그냥 참고로 봐봐. another나 other가 형용사처럼 쓰여요. 또 다른 이렇게.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on이니까. other 뒤에는 복수명사만 나와요. 단수명사는 못 씁니다. 왜? 단수명사 쓰려면 another 쓰면 되니까. 됐죠? 자, 그리고 또 the other도 있어요. the other. the other는 뒤에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another 쓸래, the other 쓸래 문제일 수도 있고요. another 쓸래, other 쓸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other는 당연히 안 되겠죠. 뒤에 뉴스만 보고 복수니까 other 쓴다? 아니죠. 뉴스 에이전시잖아. 뉴스 에이전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탈락. 그럼 another 쓸래, the other 쓸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역시나 범위가 한정적이면은 the other를 써야겠고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다면 another를 써야겠죠. 되니? 그럼 이거는 문맥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뉴스 에이전시라고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뉴스 에이전시 여기 나왔었잖아.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요거예요.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라는 거는 그냥 한 뉴스 에이전시잖아. 어떤 특정한 에이전시라던가 아니면 뉴스 에이전시 뭐 여러 개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뉴스 에이전시가 뭐 한 10개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한 군데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어떤 뉴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는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불분명한,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에이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나더 역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되니? 5번 볼게요. large number of. large는 필요 없고요. a number of만 보면 돼요. a number of는 한 단어로 many입니다. many 뒤에는 뭐가 나와요? 복수 명사가 와야겠죠. other canadians. 됐어요? 그래서 5번도 문제될 게 없다. 됐죠? 심플하죠? 그래서 정답 2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쉽지만 단어의 특성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옆 페이지 95쪽에 4번입니다. 자,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일단 동사 관련 3번 어디 있어? 동사 관련, 절 관련. 동사 관련 4개, 절 관련 하나네요. 주류 문법 다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have been producing이 나왔다는 건요. 지금 완료 진행형이 나왔잖아. 얘도 웬만하면은 시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 써야 돼, 아니면 뭐 딴 거 써야 돼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웬만하면 능수동이나 스위치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스위치를 내기에는 주어가 바로 앞에 나왔으니까 스위치 일리도 없겠죠? 그럼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뭐냐면 얘는 결국엔 능수동 문제예요. 그러니까 have been producing 쓸래, have been produced 쓸래 이 문제야. 됐어? 근데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그 필름,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들이 만든 걸 거 아니야, 영화를. 얘네가 만드는 거잖아. 하는 거니까 능동형 문제될 게 없고요. 게다가 뒤에 movie adaptation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능동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됐니? 간단하죠? 2번 볼게요. 2번은 동사 원형이 띡 하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눈에 잘 보이죠? 여기 대절부터 못 봐야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러분 딱 보이죠? 요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suggest 나왔으니까 그거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뭐 그거니까 여기 앞에 should가 생략됐겠군. 얘는 문제 될 거 없어. 라고 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했다. 왜? suggest라는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얘가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의 동사가 나왔을 때 그때 뒤에 대절에 있는 내용이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내느냐. 내용이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 이 대절 내용이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게 자연스럽냐? 자연스러우면은 여기에 동사원형 쓰는 게 맞죠.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그렇지? 자, 근데 애초에 시사하다와 암시하다는 애초에 이 당위성 표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면 should를 쓰냐 마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대로. 알겠죠? 만약 제안하다의 뜻이 나왔다면은 이때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니네가 문제 푸는 입장에서 이 서제스트만 딱 보자마자 얘가 제안하다는지 시사하다는지 암시하다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뭘로 푸는 거다? 해석으로 푸는 문제야. 해석으로 푸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으로 해봐서 얘가 만약 시사 암시로 해석된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안하다의 뜻이다? 제안하다의 뜻이면 대절 내용이 해야 한다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그냥 뭐뭐 한다로 해석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답이 갈라지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겠죠. 잘 봐봐. 스크린라이터들인데요. 스크린라이터니까 얘도 영화 제작자 그쪽을 말하는 거겠죠. 무슨 그런 작가? 영화 작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시사합니다, 암시합니다. 대절이야 돼요. Adapting a book for the screen. 그러니까 여기서 스크린은 그냥 영화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영화를 위한 책을 각색하는 거예요. 여기서 adapt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책을 각색하는 게 종종 어려워야 한대요. 이게 말이 돼? 야, 각색하는 게 어려워야 한다. 각색하는 게 어려워야 한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려워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워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제안한다는 말도 이상하죠. 여기서는 어렵다고 제안한다. 야, 이거 어려워라고 제안해. 이것도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제한하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당연히 쉴드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한하다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시사나 암시 쪽에 가깝죠. 그렇죠? 스크린라이터들은 뭐다? 이 영화를 위해 책을 각색하는 게 종종 어렵다고 시사합니다. 시사하다가 적절하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 is가 아니라 원래 시제가 현재고 그리고 주어가 동명사 주어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 is가 정답이 되겠죠. 아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서제스트만 봤다고 막 흥분해서 막 쉴드 생략된 거야. 이러지 말고 반드시 해석해야 풀 수 있다. 됐죠? 3번 넘어갈게요. 애니메이티드 하고 나왔는데요. 이 애니메이트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뭔가 좀 뭐랄까 애니메이션 할 때 우리가 그냥 보통 만화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이 아마 단어들 여기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애니메이트가 생기를 불어넣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티드가 나왔다는 거는 생기가 불어넣어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만약에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요. 앞문장을 구문 분석해보면 If you like reading 여기서 한 덩어리 You probably also like가 동사네요. 그 다음에 seeing those stories가 목적어가 되겠네.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뒤에 수식어 필요한 상황. 그러면 애니메이티드가 수식어 역할을 하려면 과거 분사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얘도 무슨 문제야? 능수동 문제야. 능수동 문제. 애니메이팅 쓸래? 애니메이티드 쓸래? 이 문제죠. 근데 뒤에 일단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요. 여기 뒤에. 그리고 해석상 커다란 대형 스크린에서 뭔가 생기가 불어넣어진 이야기 입장에서는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형 애니메이티드 문제될 게 없다. 4번 갈게요. enjoy 뒤에 ing 쓰죠? 끝났죠?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reading을 쓸래 아니면은 being read 쓸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능수동 문제. 그래서 근데 뒤를 봤을 때 어뉴 북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잖아. reading의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능동형 역시나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풀어야 돼 너네는. enjoy 뒤에 ing 나왔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았죠? 자 5번 볼게요. 콤마 위치 나왔습니다.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앞문장 먼저 볼게요. 자, 이 랍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뒤에 이제 그 보시면 me of라고 나왔는데 이 of 이렇게 짝입니다. 랍과 of. 자, 그래서 랍 A of B예요. 무슨 뜻이야? 랍 A of B. A에게서 B를 뭐 한다는 뜻일까? 빼앗아가다, 강탈하다. 됐어요? 됐죠? 이거는 수거, 중요한 수거니까 좀 알아주시고. 자, 어찌됐든간 It robs me of part of the joy of reading 이렇게 나왔네요. 오브가 3번 나왔어요 지금. 자, 아무튼 어쨌든 앞부분까지는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이어서 which 나옵니다.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읽기의 즐거움의 일부를 빼앗아 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상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있다. 뭐를요? 이러한 것들을요.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그거 같지 않아요? 무슨 책 내용을 이제 각색해갖고 뭐 영화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 딱 보더라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좋은 점도 당연히 있는데 근데 이 영화 스크린으로만 보면은 이 책 읽는 즐거움을 뺏어가 버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뭐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대요. 어떤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생겼을지, 소리는 어떨지, 어떤 느낌일지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답니다. 좋은 게. 그러면은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앞문장 전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바로 그 읽기를 말하는 거죠. 읽기. 책 읽기. 그러니까 독서야, 독서. 독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잖아. 글로만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reading을 가리키는 거겠고요. reading은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제대로 나와 있고요. 계속적 용법에서는 어차피 위치만 가능하고 뒤에 동사만 나와 있는 주어가 빠져 있는 문장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쓸 수 있고요. 문제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그래서 5번도 탈락. 정답은 아까 2번이 됩니다. 정리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개별 첨삭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